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제 1과목, 2과목은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는데 그때 좀 2과목에서 좀 남아있는 부분들 오늘 1시간 동안 해서 지금 2과목의 구성이 농업재해보험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2과목의 첫 번째 부분이 농업재해보험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관들이 하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농업재해보험법 이제 시행령, 이 부분은 사실 빈도는 많이 나오진 않은데 법과 좀 연관성이 있고 한두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출제 비중이 많았었는데 제가 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못했던 부분이 이 손해평가사 2과목에서 손해평가 요령 파트에서요. 요령 파트에서 앞부분 보험금 구하는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보험금 부분들은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페이지 20. 이렇게 그 농작물의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 이쪽 부분도 한두 문제씩 꼭 나오니까 이쪽 부분들 해당되는 품목별로 어떤 식으로 조사 시기가 되어 있고 조사 방법이나 비고 부분을 제가 그때 첫날이라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 과목에서도 아까 별표 부분 중에서도 손해평가인의 자격 조건이랑 벌칙 부분까지도 오늘 그래서 그때 못했던 부분 첫 시간에 다 그냥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 시간에는 관련돼서 이쪽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1회부터 6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출문제 몇 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는 그 과실손해보험금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2차 과목, 2과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행령 부분을 보시면 이제 시행령 부분은 농장이나 이제 해장이 이제 이걸 관여하는 거고요. 처음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다시피 그냥 관련돼서 출제된 비중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법 전에 공부하셨던 그 부분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실 손해평가 요령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재해보험법에서 제3조의 심의에 대한 의문들, 그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걸 근거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부칙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관련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법에 없는 것들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심의회 회의는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의결을 할 방법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최는 3분의 2 이상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결은 제적위원회 어떤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오답으로 나왔던 거는 이렇게 개의할 때 3분의 1이 아닌 5분의 1 아니면 또 의결할 때 이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 이상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2분의 1이라고 하면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란 명칭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법 조항에 있는 문구들은 그대로 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위원회 해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어떠한 관련돼서 어떤 비위사실, 어떤 뇌물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 있거나 아니면 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제 해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밝히는 경우에는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출제 비율은 높지 않지만 한 번 쭉 봐주시고 그러니까 정답은 쉬워요.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인데 당연히 그 위원하고 해당이 없는 일에 대한 비위사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게 오답으로서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 때 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던 파트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의회가 더 상위 기관이고 그 아래 이제 분과위원회 각각 둘 수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업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은 농업인의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어업인에 관련된 것들은 어업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것들은 뭐 나올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선업 및 어선 재해 보상 관련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과목은 농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이니까 같이 이게 농업인과 어업인이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선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와 있다고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비 좀 높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나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과위원자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한다는 거. 그래서 좀 어떤 성별의 비율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라. 그 다음에 뭐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고려하여 결국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및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서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앞에서 보셨던 심의회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됐던 건데, 여기는 뭐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 각각 해당되는 장,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고 하네요. 뭐 수당 등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출제됐던 부분이 없으니까 운영 세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실 게 이렇게 각각 시행령 안에 있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 이렇게 별표 1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이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쭉 내용을 보시면 뒤쪽도 뭐 보험 가입자의 기준이 있네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장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임산물은 어차피 농작물과 그다음에 임산물과 이 가축 부분들은 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농장이 주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식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농작물이니까 농장이 고시하는 농작물, 임산물이니까 농장이 고시하는 임산물, 가축이니까 농장이 고시하는 가축,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장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약칭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답으로 됐던 거는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법조항에서 새롭게 이상한 문구가 들어있으면 그게 답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니까 이제 시행령 제10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네요. 이때 보니까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국가와, 그러니까 농장이나 해장이랑 국가와 그다음에 NH 손보 간에 재해보험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약정을 어떻게 할 때 그 약정서에 기재할 부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약정 체결하는 부분이랑 뒤에서 보실 재해보험이 아니라 이제 재보험. 그러니까 재해보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설계하는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NH 손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발생을 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보험을 드는 것들이니까 그때의 약정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약정에 대한 것들이니까 약정에 대한 기간들, 그 다음에 약정이 계약을 하면 이제 변경이나 해지 등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약정에 관련돼서 뭐 준수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뭐 정관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약정서 부분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 정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은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쪽 부분에는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요율의 산정 자료, 이제 이런 것들은 약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아까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지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구를 어떤 주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서술 사항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 주체가 바뀐 그 두 가지 사항 중에 많이 나와 있다. 또 어렵게 낸다고 하면 이게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을 한다든지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쭉 보시고 이제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기출 1회, 6회 때 간단히 나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어떤 제주 뭐 특별자치도, 뭐 세종 특별자치도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 군 자치구가 있고요. 이제 권역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뭐 경북권, 뭐 경남권, 뭐 호남권, 뭐 그렇게 나눈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권역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나왔던 거는 이런 시, 군, 자치구가 아닌 읍면 단위로 한다. 아니면 뭐 리동 단위로 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답이 되는 겁니다. 뭐 손해평가원의 자격 조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이제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가 되면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실무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어떠한 교육시간 4시간에 대한 정기교육이 필히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어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보험이니까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그 보험에 대한 종류나 보험에 해당되는 약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1과목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 상품과 어떤 보험에 대한 약관이나 보험에 대한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1번, 2번 사항이고 이제 3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손해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 저희가 업무방법서 기준으로 보면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니까 알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냥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나왔네요. 손해평가 시험은 매년 1회가 시행이 될 거고 올해도 6월 5일과 8월 2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농장이 필요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서조항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농어업이 아니라 농업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작물과 가축만 해당되다 보니까 농장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해장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오답이 아마 해장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뭐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지금 90일 전에 지금 3월 10일경에 이제 공고를 했죠. 뭐 나머지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수수료를 더 많이 냈어요. 원래 저희가 아마 한 3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많이 낸 것들은 당연히 많이 낸 것들에 대해서 다 전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저희는 암기할 게 다 전부를 준다. 그런데 일부를 주는 건 딱 한 가지 뭐냐면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까지 한다니까 혹시라도 이제 날짜 카운티 하셔서 10일 전이면 내가 공부가 안 됐더라도 1차 과목은 찍으면 되니까 내가 60% 받자고 이거 취소하시면 안 된다. 그 날짜가 며칠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이제 20일 전까지 하면 납부한 수수료 전부를 준다고 하니까요. 이 사이에 대한 그 값들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일부 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별표에서 뭐 손해평가인이나 또 이런 일부 면제자들이랑 좀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때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보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또는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말하는 이제 1차 과목을 이제 면제하는 거예요. 1차 과목만.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어떤 경력인데 그 3년 이상에 대해서 어떤 손해사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업무가 있다라는 게 3년에 대한 공통된 사항이었었는데 이 안에는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과거에
이 NH 손해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이 보험을 총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농협 손해보험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농협 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뭐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 그다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그다음에 한국화재보험협회 여기까지만 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사람들이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합격 기준은 뭐 100점 만점에 과락 맞지 말고 평균 60점 맞아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다음에 농장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이번에는 따로 공고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40점 이상을 맞고 그 다음에 60점 평균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합격인데, 그런데 몇 명을 뽑기로 해서 만약에 2,000명을 뽑기로 했는데 그렇게 넘은 사람이 1,900명밖에 없으면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 예정인원이 달할 때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59점, 뭐 9점부터 해서 한 명씩 더 늘려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많이 뽑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되셔야 되십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크게 뭐 보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뭐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농장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실무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도 있었습니다. 정기교육 같은 경우는 4시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이제 처음 위촉을 할 때, 자, 처음 이제 시험을 보고서 실무교육을 하는 거고, 정기교육이라는 건 이제 매년 몇 시간씩 이제 의무적으로 어떤 아까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것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보험 상품이. 그것들을 이제 매년 한 번씩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보시면 이쪽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보험급 수급 전용 계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이게 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의 명의를 지정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급 수급 전용 계좌로 하는 거는 이거 압류하지 말아라. 농작물이나 가축을 이제 재배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 보험금 압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같이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고 다른 뭐 거기서 어떤 뭐 대출회사나 다른 데서 압류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이제 예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그래서 금액은 그냥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간단하게 그 내용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농어업인은 그 재보험 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 수급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가 아까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 사항은 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일부에 대한 것들은 또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그냥 뭐 특별히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1호의 목적으로 어떤 법 뭐 11조 7항 1항 본문에 따라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중에서 그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어디였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보면 예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절반까지는 또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저희가 시험 범위는 대통령령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 따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또 명시된 부분이 나오고 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관련해서 이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4번 정도 기출문제가 됐으니까 또 충분히 또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기억할 거는 뭐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축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산림은 다 같이 지역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지역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되고 지역 산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또 아니에요. 그냥 지역 산림에 대한 그냥 조합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품목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배나 인삼이나 해당되는 품목별로 하거나 아니면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없다는 거. 그냥 그래서 세 개는 지역적인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농업과 축산업은 협동조합 개념인데 지역은 이제 산림조합, 산림에 대한 조합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대신 이제 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구별로 이제 구분합니다. 뭐 지구가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지구별로 구분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품목별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한 뭐 전복이 됐든지 뭐 미역이 됐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지는 않나 봐요. 대신 이제 품목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업종별로만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이 수산업 협동조합 및 이 수협은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업무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리법인은 안 돼요. 어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공익단체 아니면 각각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다가는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가축은 항상 보험료 산출할 때도 그 지역별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지역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나왔던 것들도 다 지역에 관련된 그런 지역에 대한 강조성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역 단위 농협을 단위로 하지 이 중앙회에서 이런 것들은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영리법인이 됐던 부분들이 오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뭐 보험료비, 운영비의 지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떠한 농장이나 해장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결정하고 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재보험과 틀리게 이제 재보험에 대한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에 대한 약정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니까 이 약정 기간에 대한 사항들이나 약정의 변경, 해지 사항은 재보험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들은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재보험에 대한 수수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가가 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NH 손보랑 또 다른 보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다시 재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이 재보험에 대한 책임 범위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급 및 분쟁에 관련된 사항들, 마지막으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어떠한 지급 및 분쟁에 관련된 이 5번 조항들을 이렇게 문장을 길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그걸 이제 문장화 시켰다. 이제 오답을 보니까 이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행령. 지금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다 정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이 부분들.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농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장관이 하는 거는 이제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대부분은 다 대통령령으로 모든 것들, 뭐 과태료가 됐건지 벌금이 됐든지 다 그렇게 정한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돈이 쌓이면 그것 계정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은행에다가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아예 그냥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금의 이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장 및 회장에게 지출해야 된다 해서 2월 15일이라는 숫자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제출하고 나면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농장과 회장은 그걸 협의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후에 심의회를 거쳐서 뭐죠? 네, 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 수탁 관리자에서 회장과 농장이 협의하고 그것들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이제 집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여기서 2월 15일까지 하고 2주 정도 더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주라는 표현이네요. 만약에 또 이것도 기출 3회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여유자금이 발생을 하면 그 여유자금에 대한 것들도 항상 농장과 회장이 협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아니면 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에 해당되는 증권을 이제 채권이네요. 그래서 국채나 공채 그 밖에 증권을 이제 매입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증권의 매입 이런 정도까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 수집이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X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던 이유들은 이 법령 안, 그 법 안에 시행령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대부분 정답 처리되거나 어떤 중요도는 법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4개의 문항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문항들이 더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었던 거에 대해. 그래서 어떤 통계의 수집이나 관리 등의 이런 업무의 위탁, 이런 건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같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어떤 통계 수집이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중앙회에서 하고 아까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 상품에 관련된 것들은 지역 농협에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이런 통계 관리니까 뭐 연구기관이 하거나 아니면 뭐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이니까 아니면 보험 요율 관련된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 아니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아니면 공익법인 그리고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답으로 나온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오답으로 처리됐네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서 보면 시범사업을 하려면 농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고 결국 또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품목들이 어떤 호두, 뭐 살구, 그 다음에 뭐 시금치, 뭐 보리 이런 품목들이 들어왔잖아요. 새롭게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품목들이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협의 거쳐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대상 목적물 이렇게 저희 이번에 들어왔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살구나 호두나 그런 품목들,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사업 지역,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 기간에 대한 것들을 다 사항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보험 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그다음에 그 밖에 뭐 농장 또는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험계약 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어떤 이제 실적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실적은 아니죠. 사실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실적이나 그런 가시화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하는 사람들이 농장이나 해장이지 금융감독원장은 아니라는 거. 아마 이제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사정사 그쪽 파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맞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하고, 사실 정책보험이고 농민들이나 아니면 가축을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촉진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뭐 전년도의 성과 분석, 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대한 사업 계획, 이제 올해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어떤 80% 줬더니 손해율이 너무 커서 이렇게 뭐 한 50% 또는 70% 주니까 손해율이 좀 개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월 31일까지 또한 농장 또는 해장한테 제출을 해서 그것들이 보통 이제 반영이 되는 건 4월이나 뭐 5월 그때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가입 촉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어떠한 내용들과는 아직 상대적으로 아예 틀린 내용들이 문제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것들은 없네요. 그 다음에 어떤 규제의 재검토. 그래서 이 손해평가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타당성 검토 같은 걸 한다는 게 규제의 재검토네요.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좀 이따 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에 보면 이제 별표 1번이 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각각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산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가, 피, 자죠.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여기서의 피해율이 이제 전수조사나 아니면 이제 표본조사 똑같이 전체 1 빼기 기분의 수 이렇게 되었던 부분에다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으로 되는데, 이 피해 면적이 전수조사 때는 수확을 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 때는 피해 칸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것들 인삼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딱 6월 5일까지만 이거는 시행령으로 나와 있고 법조항에 있는 것들이라서 아직 반영이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작년 거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을 창, 미, 자, 가 여기는 80%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리손해보험금 누, 미, 자, 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손해보험금 똑같습니다. 가, 피, 자의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자기부담 비율은 5%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가림 시설, 각각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손자보험금이라고 하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그래서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이제 피해를 곱한 거고,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자기부담금은 이제 손해액의 10%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손해액의 자기부담을 빼는데, 이게 내가 가입은 1,000만 원 했는데 보험을 이제 평가할 시점 보니까 가액이 2,000만 원 되어 있으면 내가 가입을 1,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가액이 발생했다고 2,000만 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일부 보험으로서 비례보상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도 똑같이 손자 비교해보고,
이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의 가액을 봤더니 더 커지면 보험 가입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까지 보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주겠다는 게 수식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학 감소 보험금 중에서 옥수수는 저희가 피해 수확량 갖다가 구해서 주다 보니까 수학 감소 보험금인데 피해 수확 감소 보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옥수수를 제외하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피자, 그다음에 피해율은 저희가 평수, 미평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이제 벼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시행령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장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6월 5일까지만. 그래서 보수, 미, 보류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피해율 관련된 부분이 이 감자나 이 복숭아에 해당돼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이제 병충해 감수량까지만 또 플러스를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아니라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80에서 130%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입하는 것도 표준 가격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다 하다 보니까 이 손액 자체가 가입했을 때의 보험 가입 금액보다도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거기다가 자기 부담금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손해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해났던 수확량, 즉 저희가 상, 중, 하루 길이에 따라서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분하는데 상이나 중품목을 쓰는 게 아니라 하품목이나 하품이나 아니면 그 중품에 대한 0.5를 곱해서 산출했잖아요. 그래서 피해났던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되는 게 종합위험 방식은 이제 포도나 복숭아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없고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10%.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수확 감소 보험금 한번 줬어요. 거기다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추가로. 그래서 피해 났던 거에 10% 주는 건데 이제 피해율이 평수, 미, 평인데 주의해야 될 게 복숭아 품목이 평수, 미, 병충해 감소량이 있었던 게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 왜 그러냐면 보너스로 주는 거고 이 병충해 감소량에 대한 복숭아를 이미 수확 감소 보험금에서 줬어요. 줬으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병충해 감소량을 또 주진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나무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똑같이 가, 피, 자구, 피해율, 피, 실. 이번에 보니까 재정시, 제2항 재직파, 재파종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경과한 비율에 따라서 어떤 생육 기간에 봤을 때 재정식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다시 또 재정식을 하는 거고 제2항 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재파종도 10월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재정식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에 대한 한도가 20% 한도밖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이제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일정하게 면적 피해를 곱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이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을 최소한 초과하는 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2항 재집하는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이제 25%야. 25%인데 그것도 이제 면적 피해율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다시 곱해줘야 되는데 이 벼 같은 경우는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해야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파종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마늘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그 앞부분에서 결과값으로 줘야 되는데 좀 제한적으로 좀 주는 경향이 있어서 35%까지 많이 준다. 대신 이제 표준이 되는 출현 피해율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3만 주보다는 많이 심으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심을 때부터 3만 주가 넘었는데 다시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3만 주 미만으로 돼가지고 다시 재파종을 했을 때 이 10알당 3만 주 이상으로 되었을 때 주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 위에 두 개는 후조사 때 나왔던 피해율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식 같은 경우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는데 500제곱미터밖에 재정식 안 하고 제2항도 마찬가지로 조금밖에 안 했으면 그 뒤에 있는 거 가지고서 결과값 갖다가 면적 피해를 산출하는데 반해서 이 재파종 같은 경우는 전조사 때 3만 주 미만으로 됐으면 3만 주 미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구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3만을 기준으로 해서
3만 빼기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됐던 거, 만약에 여기서 2만 주가 출연됐으면 이 나중에 후조사 때 만약에 4만 주를 재파종을 했더라도 이것들에 대한 것들 값을 쓰지 않고 이 값만 갖다가 쓰겠다. 그래서 이걸 나누기 3만으로 했던 게 이 표준 출현 비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품목들은 처음에 앞에 1000제곱미터가 피해가 났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500제곱미터가 재정식하거나 아니면 제2항 재집합 했다고 하면 이때는 이 값에 대한 비율로 만약에 실제 경작 면적이 2000이었으면 이때 2000을 여기다 나눠서 이걸 갖다 쓰겠다. 그래서 이게 마늘과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보니까 이제 이항직파 불능. 그러면 이제 논에다가 단 한 포기도 심지 않은 겁니다. 전체를 아예 자체 이항을 안 했어요. 그때는 보험 가입금에 대한 10%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보험 가입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아니 10%면 100% 빼기 10% 한 다음에 나누기 2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학 불능 보험은 이 경작불능에 대해서 플러스 15% 더 해준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네요. 먼저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험을 원래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보험금을 100만 원 주건 200만 원 줬으면 남아있는 거 거기서 해당되는 보험금을 빼면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 거기다가 경과 비율과 이제 피율, 경과 비율, 생산비 보장 받장물 같은 경우는 그때 보셨다시피 기간에 따라서 올라가다가 수학기가 되면 이 떨어졌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 난 그 시점에 얼마만큼 돈이 투자됐는지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과 경과 비율에 따라서 산정이 될 거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이 내가 생산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내가 얼마나 생산비가 들어갔는지 거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피해율 곱해서 산출하는 거고 자기부담금 주의하셔야 될 게 나왔네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계약시 선택한 비율로 해서 3% 또는 5%죠. 이때는 3% 또는 5%. 그 다음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내가 1000만 원 가입했는데 보험금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 빼고 900만 원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이제 브로콜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추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고추가 병해충이 없으면 브로콜리랑 똑같은데 병해충이 있다고 하면 각각에 대한 어떤 피해율에다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70%, 50%, 30%거 있잖아. 근데 이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단순하게 대입하는 정도. 좀 이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를 한번 간단히 볼 거예요. 어떻게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도 어떻게 나왔는지. 피해율은 여기서 보니까 피손에다가 1 빼기 미보상 비율. 그래서 어떤 생산비 보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미보상 비율을 저희가 평수 미 할 때 그렇게 미보상 감수량 구할 수 없으니까 전체에 대한 피율에다가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함으로써 이렇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똑같은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배추나 파, 무, 단호박, 당근 또 여기다가 뭐 시금치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품목들은 일반적인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것처럼 보험금 구하는 것처럼 그냥 가, 피,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 피, 자도 결국에는 보험 가입금액과 피해율을 곱하는 게 손해액이 되는 거고 보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게 자기부담금이었던 거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어떤 경과 비율은 안 하고 이런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대한 이런 모든 품목이 언제 보험에 종기였냐면 최초 수확 직전까지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수확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확 바로 직전에 한번 조사해서 그 값 갖다가 보험금을 주는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고추나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그때 그런 보험금들과 이러한 지금 나머지 품목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피해율을 산출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70%, 그 다음에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으로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
20%, 40%, 60%, 80%, 100% 곱했던 거 있잖아요. 대신 이제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니까 이때 들어갔던 피해 비율도 뭐 몇 구, 몇 개 그런 게 아니라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그 1제곱미터를 쪼개가지고 손해정도 비율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이제 시설 작물들도 생산비 보장 받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로서 이걸 곱하면 그때까지에 대한 그 보장 생산비가 나와. 거기에다가 피해가 얼마큼 났는지 곱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설 작물은 빼기 자기부담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빼기 자기부담금을 소손해 면책금으로 10만 원 초과하는 건 전액 주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면책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그런 차이점이었어요. 똑같이 피해율은 앞에서 보셨던 시설 생산비율이랑 똑같이 그냥 피손이죠. 지금 바뀌었죠. 이거는 지금 근데 이제 재배비율이 빠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좀 주의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아마 이제 1과목은 과거에 나왔던 데이터를 할 거고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저희가 기본적인 공식만 있으면 필요한 것들만 줄 거예요. 헷갈리거나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장미나 부추, 버섯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참고로 장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생존시랑 나무 고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과 비율이 없는 대신 70% 곱해서 끝냈던 것들 있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 같은 경우 이제 1사고마다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해서 아까 나왔던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한 값과 보험 가액 금액 비교해서 더 작은 값에다가 이게 보니까 농업용 시설물도 뭐 몇 억, 어떤 시설 작물도 뭐 몇 억, 그 다음에 뭐 부대 시설도 몇 억 들어가고 하면 보험 가액 금액이 워낙 커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많아지고 하니까 보상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해서 10% 단위로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험 가액 금액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1과목에서 보시면 보험 가액 금액을 구할 때 이 보상 비율은 관여를 하지 않고 이 보상 비율이 관여하는 거는 내가 조금만 보험금을 받을 거니까 보험료를 조금만 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험 손해가 나도 보험금을 조금 받을 거니까 이제 보험금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뭐 부대시설 같은 경우 보니까 원래는 지금 예외적인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들은 감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도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제조달 가액이 아니고 시가, 감가 생각해서 주겠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 중에서 무화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실손해보장이 총 4가지인데, OD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아니라 결실된 것 같다 하고, 그 다음에 복분자 같은 경우는 결과와 모질수 같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확량 개념이 아니다. 과실에 대한 손해 난 부분을 갖다 한다. 그 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는 뭐 등급 내에 따라서, 등급 외에 따라서 30%, 50%, 80%, 100% 또는 사고 시기에 따라서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80, 50%에서 각각 그 해당되는 과수에 대한 피해만 갖다가 피해를 산출해서 곱했던 부분들 어떤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데 무화과는 그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들과 특정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7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율과 그다음에 특정 위험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피해율들을 두 개를 합쳐서 이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는 만약에 피해가 착과 피해만 됩니다. 낙과 피해는 인정해주지 않고 착과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일정한 착과 피해에 대한 수확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떤 수확량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가지 자체가 고사됐냐 결과지가 어떤 이제 미보상 사유로 고사했냐 아니면 살아있냐 그런 것들 갖다가 어떤 결과지에 대한 피해율로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막 경과비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2차 과목에서는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냥 경과비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들도 일정하게 수학계에 도래하면 일정한 기간까지는 다 수학이 끝났으니까 이 경과됐던 부분들은 보상해주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 보상하는 것처럼 생산비 보장이나 그런 개념들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좀 이게 더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거야. 내가 가입을 얼마큼 했으니까 사고가 언제 나든 상관없이 그걸 다 준다고 하면 사고가 빨리 나면 그동안 투입된 돈이 적으니까 당연히 혜택이 더 많은 거고 수학 직전에 이제 손에 난 사람들은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험 상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적관 종합위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루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 난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보상해주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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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요? 여기서요? 여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잔경, 피, 자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배추, 파, 무 이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피해율 같은 경우 지금 이게 2차 과목에는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행령이어가지고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 과목은 법령이에요, 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차 과목은 보험 상품에 대한 것들 저희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약관은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20년 12월까지에 대한 약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1차 과목은 법령에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늦게 바뀌어요, 좀. 네, 시험은 그래서 당연히 법령은 법령에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건 종합2도 아직 80% 되어 있어요. 80%, 50%, 70%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라고 대신 6월 5일까지만 기억해야지 8월 21일까지 기억했다가는 또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러지 마시고 잘 구분해서 보시고 그러면 복분자 조금만 더 하고 어차피 이쪽 파트는 끝내고 간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똑같이 그냥 가피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처럼 보험 가입금액과 피해율을 곱하고 보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비율을 곱하는 그런 것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모지가 고사된 것들만 찾아서 이제 피해율을 산출하고요. 또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그 다음에 OD에 대한 피해율은 똑같은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이지만 이 피해율은 결실수 1m당 달려있는 게 몇 개인지 그래서 가입할 때 기준과 지금 현재 시점에 조사했을 때 1m에 달려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 빠졌네요. 미보상 감수 결실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1m에 달려있는 거 그것들에 대한 피해 갖다가 산출한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이제 감귤. 이제 손해액 자기부담 빼는 거는 원래 가피자였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눴어. 그래서 봤더니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야. 그렇죠? 자기부담을 봤더니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야. 여기서 이걸 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가피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때 피해율이라고 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수학전 뭐 사고조사나 그다음에 동상의 사고조사, 뭐 동상의 과실손해가 없어요. 그냥 피해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과실손해조사할 때 등급 내 피해 과실수에다가 등급 외 크기로 구분하는 거죠. 49mm 뭐 미만이거나 70mm 이상이 됐을 때가 이제 등급 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는 또 아직 70%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지금 현재 2차 과목 50% 바뀌었습니다. 50%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6월 5일까지만 조금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동상에 대한 손해보험금은 또 역시나 손해액 자기부담금인데 이때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처럼 내가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전에 과실손해보험금 때 피해율이 기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피해율이 뭐 30% 발생을 했더라.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30%한 300만 원을 뺀 700만 원 갖다가 그 남은 거 갖다가 하겠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왔던 피해율은
자기 부담금을 빼고서 보험금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율이 뭐 20%였고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10%였으면 이거 곱하기 이걸 하면 2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은 빼면 100만 원 빼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 1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900만 원 갖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때 나왔던 피해율만큼을 빼는 거야. 자기 부담금은 어차피 다시 한번 뺄 거니까. 한 번만 뺄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다가 이 1,000만 원에서 기사고 피해율은 이제 20%를 곱하는 거죠. 여기서 20% 또는 더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이쪽에 적용이 됐으면 또 미보상 비율을 또 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르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과는 다르다. 무조건. 20%면 약 20%가 초과되는 부분이니까 200만 원을 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잔존 보험 가입 금액처럼 9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800만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수학기에 대한 잔존 비율 일정하게 기간을 봤을 때 이게 12월 1일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잖아요. 2월 말일까지 돼서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때까지에 대한 것들은 다 수학을 했으니까 빠지고 남은 부분들 그래서 수학기에서 잔존된 비율들은 표가 있으니까 그걸 줄 거예요. 만약에 주면. 그런데 1과목에서는 1차에서 나올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공식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상의 피해율을 각각 해당되는 피해율 곱할 거고 이제 2차 과목에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또 1 빼기 미보상 비율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과 1차 과목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주의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은 뒤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수학기 잔존 비율은 몇 프로고 동상의 피해율은 몇 프로다 이렇게만 주지 여기다가 또 미보상 비율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추가적으로 변형할 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응용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희가 과실손해 때 이때랑 동상해 때 합친 자기부담금 한 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때 자기부담금을 다 부담했으면 이때는 자기부담금 부담할 게 없고 만약에 이때 아무 사고 없었으면 이때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때 한 뭐 40%를 부담했으면 이때 나머지 60%를 부담을 해라.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주계약 피해율 이제 여기서 20%죠. 자기부담 비율 이제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차이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0보다 작은 금액을 쓰는데 이게 또 절대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또 어려우니까 2차 과목에서 할게요. 그렇다.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 같은 경우는 2차 기준으로 보면 각각 수학기 동상의 피해 과실수라고 하면 80%형과 100%형이 들어갈 거고 기준과실수는 이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감귤만 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피해율에다가 10%만 곱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피해율 안에 그냥 아까 과실손해보험금 나왔던 그 공식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수익 감소보장. 농업수익 감소보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준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수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억을 할 때는 그냥 평수 밑평에다가 여기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면 이게 기준 수입 여기다 가로를 쳐서 곱하기 더 작은 금액인데 가격인데 어떤 수학기 때 가격이랑 기준 가격 비교해서 더 작은 가격을 곱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다가 기준 가격 곱한 게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나누기 이제 기준 수입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을 비교해야 된다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 만약 1과목에서 나온다고 하면 보석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가입 금액이랑 그다음에 평가했을 때 보험 가액이랑 차이 났었을 때 내 가입은 1,000만 원을 했는데 평가할 때 당시에 봤더니 2,0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 부분들을 피해가 났던 비율만큼 해서 이걸 나눠서 이 부분들에 대한 비율만큼 손해가 났던 부분들을 주어라. 이제 그런 문구가 나와 있다 보시면 되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잠깐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뒤쪽 부분이랑 아까 손해평가에 대한 별표 부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10개, 20개 정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쉴게요.